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라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법률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B씨 등은 공단이 유족급여를 사망한 근로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C씨에게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혼관계더라도 유족급여 수급 대상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반장과 말다툼 중 발생한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B씨는 장례를 치르고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자녀들에게 장의비는 지급했지만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 지급 대상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공단은 그 대상자가 A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C씨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인 D씨와는 이미 이혼한 상황이었고 A씨는 이혼 후 C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소득을 C씨의 계좌로 입금해서 C씨 명의의 카드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빌라의 임대료도 A씨와 C씨가 함께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B씨는 공단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친족들이 C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A씨 아버지의 묘비에도 이혼한 D씨가 A씨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A씨가 사망 전 D씨와 재결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무엇보다 C씨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C씨는 A씨의 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을 얻고 있어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주민등록지를 옮기지는 않았지만 A씨와 함께 거주했고 이들은 공동의 생계 자금을 형성해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생활해 왔다며 사망 직전까지 자주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부로서의 유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C씨가 유족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생활비용 분담, 유대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부부로서의 인적 유대와 아울러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이뤄서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C씨를 A씨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C씨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르게 볼 수는 없다는 선을 그었습니다. B씨 측은 항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6월 15일자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원 사실혼관계도 산재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제목의 노동법률 기사 살펴봤습니다.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의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청구권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족급여 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실혼 배우자의 기준을 잘 설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산재뉴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